네, 세 번째 세션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통합적 사정과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제 무능신념을 가지고 있고 우울 그리고 마약을 했던 내담자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같이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하는 사정과 평가를 바탕으로 실제 어떻게 사례에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 개념화하는 내용까지도 함께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례 개념화를 소개하면요. 실제 우리 앞서 있었던 사정과 평가로 모은 정보를 왜, 그리고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엮어가는 작업인가 동시에 이 어떤 한 내담자, 한 환자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축약하고 통합하고 검증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어, 여러 가지 했던 사정과 평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은 왜 predisposing이라고 그러죠? 왜 어떤 취약성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 문제를 지금 촉발하게 되는 촉발 요인, 그리고 지금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지속시키는 유지 요인, 그리고 아까 말한 회복을 지지하는 여러 보호 요인, 플러스 또 위험 요인,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그냥 치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최근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 뭡니까? 예,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을 내놓거나 관리 사무실 전화하는 일이요. 별것도 아니고 저는 누구와도 말도 잘하거든요. 근데 이걸 끝까지 미루는 거예요. 자, 내 남자가 이렇게 해요. 이게 과연 몇 달씩 미루어서 할 일인가 싶을 정도죠. 다른 사람들은 미라클 모닝을 하는데 저는 약간 디제스터 모닝을 하거든요. 그 치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전에 일을 시도했을 때 미루기 전에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자, 이어진 약물 파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 내용만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내용이 얼마나 심각하냐, 아니면 그냥 사소한 일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는 아까 말한 면밀한 사정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자, 여기 보면 내담자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일상 과제 앞에서 신념은 뭐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과제를 미루면서 단기적으로 불안을 줄어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적 강화라고 볼 수 있어요. 요 내용 이제 좀 이따가 뒤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여기 한번 보죠. 내담자의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직업 경제학, 우리 사정했었죠? 예, 필라테스 학원 운영하고 있어요. 부동산 세금 문제를 지금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학력이나 경력을 보면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기업에 취업도 했었고요. 꽤 오랜 시간 직장 생활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30대 중반 남성이에요. 자, 30대 중반 남성인데 아까 제가 뭐 관리소에 전화를 하는 걸 미룬다라든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죠. 그리고 객관적 성격 분명합니다. 현재 가족은 미혼이고요. 아버지가 20대 사별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특정 영역에서 좀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누나가 한 명 있고 외형도 아주 지지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장과 정체성을 보면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늘 완벽해야 된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그리고 사실은 성적 소수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부분들은 나중에 라포가 형성됐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했죠. 왜냐면 왜 미혼이냐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런 이슈도 나오게 됩니다. 더 예민한 문제들이 나오네요. 건강과 관련돼서는 사실 성관계로 인한 HIV 보균자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신체 질환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사람이 사용했던 것은 메스암페타민입니다. 현재 NA 자조 모임 참석하고 있고 사람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 배경
고려한 이 사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이 질문, 이 추고록을 보면 여러분 납득이 잘 되시나요? 그렇게 잘 안 되시죠. 확실히 뭔가 그 우울과 관련된 이슈가 있음을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약물 사용, 성 정체성, 그다음에 이 발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 남자가 단순히 뭔가를 미루는 게 힘들다. 단순히 마약 사용자다. 라고 하는 측면과 이런 내 남자의 배경을 사정했을 때 내 남자가 현재 하고 있는 물질 사용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심리 사회적 이슈들을 판단해 보면 분명히 그 결과 해석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가계도 사정할 때 많이 그리죠. 가족 관계가 어떤지 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내남자를 중심으로 한 가계도를 좀 보시면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죠. 눈에 직관적으로 딱 들어오죠. 그리고 아까 제가 사정의 영역에서 뭐도 중요하다 했죠? 예, 가족, 지지체계 이런 것들도 강점이자 위험 요인일 수 있다는 측면들도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종합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생태도라고 하죠. 아까 사회적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둘러싸이는 환경적 자원이 어떻게 이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맥락 안에서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 자, 아까 내담자를 사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인지, 정서, 행동인데 특히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 상태는 우울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무능신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무능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고 여러분에게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아주 좋은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도 꾸준히 했고 지금도 사실은 학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왜 이런 무능신념을 가지게 됐고 우울을 경험하게 되고 필로폰을 사용하게 돼 있는지 그죠? 그리고 크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을 왜 계속 미루게 되는지를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 가면서 이제 가설을 세워가는 과정을 겪게 되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볼게요. 자, 자,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보면 연결시켜 가면서 한번 볼까요? 자, 진단으로 보면 우울, 그다음에 자극제 사용 장애 이렇게도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해 보자면 무능신념, 그다음에 회피, 그다음에 과잉보상 이런 것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증상 중심의 한계라고 했을 때 뭐죠? 똑같이 우울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뭐죠? 무능신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가치료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과잉봉상 경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생물심리사회 모델에 따라서 보면 지금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죠. 심리적으로는 완벽주의, 무능신념, 사회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고려해서 통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신병리적 관점에서 보면 미루기를 통한 기능 손상이 지금 조금 나타나죠. 별거 아닌 일인데 계속 미루고 있고 세금도 쌓이고 있고 그다음에 생각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우울을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면담 보면 아주 저기 말도 잘하고요. 사고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음, 자, 영역별로 아까 이런 것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선별할 수 있고요. 사실 기능 수준도 살펴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사람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 시도하고 난 적은 없고요. 이런 도구들도 사용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물질 사용과 관련된 것도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상태 검사로 한번 보면요. 제가 실제 사례를 일부 수정 가공했어요. 그 있는 정보들은 실제 다 어, 내담자의 정보를 다 가린 어, 내용임을 실제 사례가 아니라 실제 사용 내용을 가공한 내용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신 상태죠.
다 정상이에요. 이제 의욕도 없고 정도이 다 돈마되고 제한되어 있어요. 사고 내용에는 미루기, 특히 아까 말한 자기 비하, 무능을 계속 반추하는 사고 내용도 있고요. 예, 환경망상 없고요. 예, 이런 것들도 나타냈습니다. 예, 이 점수도 보면 중증도 우울, 불안, 뭐 이런 것들 나타나 있을 수 있고요. 예, 물질 사용, 아까 말한 것처럼 3년 했고 흡입을 했습니다. 예, 고도 수준이고요. 예, 준비나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 기능 평가도 해보면 되지만 사실은 평가에 걸린 걸 선택적으로 사실은 조금 작동하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수동적으로는 자살 사고 있지만 시도는 없고 이런 회복 자원도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저거 평가해 보면 이런 거죠. 우울은 중증도이고 자극제 사용, 금단의 사용 작용에서 단약 경과 함께 1차상 여부를 재평가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이 약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실제 지금 안전 확보나 단약 유지가 지금 중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다음 이게 확보된다면 그 평가 사정을 바탕으로 뭐 할 수 있죠? 무능 신념을 다루는 인지 작업. 그다음에 이제 HIV를 잘 할 수 있는 의료 연계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담자 가지고 있는 이런 보호 요인은 그래도 어떻게 볼 수 있죠? 여우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HIV 관련된 이슈에서도 내담자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사례 개념으로 통합되는지도 한번 좀 볼게요. 결국 개념안은 우리가 이 사정과 평가를 하게 되는 뭐 사실 궁극적인 도착점이기도 하죠. 사례 개념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행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위는 뭐죠? 늘 완벽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면화하는 성장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서 무능신념을 가지게 된 거죠. 사실 어렸을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조그만 실수에도 너는 왜 100점 맞지 못하냐? 너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책과 어려움을 겪었던 내담자입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완벽하게 하지 않을 바엔 하지 말자. 그만두자.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학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여러 가지 성적 정체성적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발은 부동산 세금 문제 같은 평가가 걸린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슈가 지금 현재 걸려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현재 회피하고 미루기를 통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마약과 관련돼서 이런 무능하고 에너지가 없는 상태를 마약을 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는 그 기분을 벗어나려는 행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하고 갈등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호 요인들을 살펴보면 지금처럼 이런 것들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고 충분히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요인들을 내담자가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보냐면 이건 뭐 가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번 단계별로 이런 사정과 평가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가설을 한번 세워볼게요. 핵심에는 나는 무능하다는 무능신념이 있다. 그 뿌리에는 늘 완벽해야 된다는 요구를 내면한 성장 경험이 있어. 이 신념은 어떻게 되죠? 일상 과정 앞에서 회피나 미루기로 이루어져서 우울을 강화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극제, 이런 우울과 대조되죠. 처지고 힘이 없고 할 수 없다는 것 대신에 필로폰을 사용함으로써 나는 할 수 있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이거죠. 그럼 망화 관련 생명은 뭐죠? 신념, 무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자가치료, 그리고 과잉보상으로 다루려는 마치 동전양면과 같은 이런 것들로 점쳐지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좋은 학력, 경력 뭐 이런 거 자조문 관계는 신념과 충돌하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극복해 볼 수 있는 좋은 회복적, 객관적 증거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정, 평가, 거기서 어떻게 되죠?
치료 계획과 사례 관리. 그렇죠? 그러면 어떤 치료 표적이 되는 거죠? 무능신념, 인지 재구성 해볼 수 있죠. 회피 미루기와 같은 행동 활성화와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과제 분할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의 자가치료나 과잉보상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금단, 갈망, 뭐 우울, 자살 모니터링 이런 것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료 강도는 A3에서 정한 6차원에 의해서 적정 강도를 정할 수 있고요. 자원 연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HRV 복약 잘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관리 이런 것들 계속 측정하면서 우울이 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참고 문헌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전과 평가는 결국적으로 내담자의 사례를 이해하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살펴야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단하는 증상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발현되기까지의 과정들은 사실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것에 어떤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과 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들을 어, 아주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살펴보고 그 정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 하나에만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의 상호작용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결국 사례 계좌말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보다 내담자에게, 환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효율적인 치료 개입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실 현장에서 조금 더 훈련되고 연습하고 또 슈퍼비전 받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더욱더 훈련돼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